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손명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강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크게 형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아동학대의 개념에 따라서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동복지법입니다. 그러면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호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즉 아동의 인신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 특별법이 있지만은 그 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입니다. 신체적 학대를 하는 방법과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 또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신체 학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는 많은 가정과 유치원, 학교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나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의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6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입니다. 종종 뉴스에도 보고되고 있듯이 어린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부모가 외출한다든지 오락을 하러 간다든지 놀러를 간다든지 하여 아이가 아사하여 죽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7달밖에 안 된 딸을 방치한 채 술을 마시고 숨지게 했다가 경찰 조사에선 거짓말을 한 부모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생후 22개월 된 아이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와 범퍼 사이에 끼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모는 밤사이 홀로 아이를 두고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7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9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행위에 속합니다. 10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또 금지되어 있습니다. 11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가 신체 학대인데 예를 들어 아동을 폭행하는 경우 상해라고 하죠. 단독으로 아동을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학대하는 경우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동을 폭행하여 다치게 하는 경우, 또 아동을 감금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신체의 학대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데 아동을 협박하는 경우, 공갈하는 경우, 그리고 아동을 왕따시키는 경우도 정서학대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경우, 또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아이 앞에서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서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유기 방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혼자 두는 경우,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 아동만 남겨놓고 부모가 또는 보호자가 자리를 떠나는 경우, 또 유기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우 더러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도 유기 방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 71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호, 즉 아동 매매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해당하는 행위, 성학대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정서 방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 즉 장애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여기서 중상해라 하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걸리게 한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원래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 아동을 교육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는데 24개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및 집행유예를 병가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2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를 듣도록 되어 있으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판결 선고와 동시에 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제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였을 경우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 18조에 의하면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행정기관과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아동 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법원에 친권의 행사를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동의 다른 보호자, 다른 친척들이 있는 경우에는 친척들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과 검사가 나서서 아동을 위하여 친권 상실을 청구하든지 친권 행사를 제한해야 하는 청구를 법원에 하게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을 거쳐서 그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박탈하는 선고를 하게 됩니다. 친권자가 이렇게 친권을 제한받거나 상실할 경우에는 아동을 위하여 다른 또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후견인 지정도 같이 해주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피해 아동 보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아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특히 신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를 한다든지 또는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제보를 해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현장에 출동하여서 아동 또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 질문하고 필요시에 아동을 보호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 임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이 취해야 되는 응급조치의 내용은 첫째, 아동학대 범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셋째,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넷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아동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주거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나 학교,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해서 문자나 전화나 이메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 위탁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학대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학대 행위자인 교사뿐만 아니라 원장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의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주의, 감독, 교육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서 원장도 같이 처벌을 합니다. 형사처벌도 같이 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교사와 원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 간의 폭행, 상해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호처분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고 형량도 형법보다는 낮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 수집 방법은 첫 번째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녹음이나 CCTV, 녹화,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인데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특히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록 아동의 연령이 어리더라 하더라도 아동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녹음이나 녹화를 할 경우에는 불법 녹음 녹화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녹음의 경우에는 대화자인 경우에 대화자 일방이 다른 대화자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녹음을 한 경우에는 녹음 파일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녹음 파일을 공인된 속기 사무실에 가서 녹취록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경우 부모님들이 나서서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피해 아동을 위한 무료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으며 또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서 신고를 하였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혐의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동학대 정황이 있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무고죄의 경우에는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신고가 아닌 이상은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